성스러운 신념과 인간의 욕망이 200년 동안 충돌했던 거대한 역사, 십자군 전쟁의 서사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의 방향을 뒤바꾼 거대한 사건의 중심지인 성지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다. 서구의 기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험난한 여정에 몸을 던졌으며 그들이 남긴 상흔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9단계 학술적 구조를 통해 이 거대한 역사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자 찬란한 문명의 교차점이었던 십자군 전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뜨거웠던 200년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반트 지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제국이 탐냈던 고대의 땅입니다. 이곳은 고대부터 다양한 제국들이 명멸하며 종교와 문화가 융합되고 충돌하던 복잡한 역사적 층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가 교차하는 지리적 특성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중해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영토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형은 험준한 산악지대와 사막 그리고 비옥한 평야가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곳은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워온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팽창으로 인해 이 지역의 지배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종교 공동체는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 아래 공존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1세기 말에 이르러 셀주크 튀르크의 발원은 기존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당시의 영토 분쟁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사회상의 변화는 곧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은 정세를 형성했습니다. 레반트의 특성은 곧 다양성과 배타성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땅에서 벌어진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지형과 건축물들을 철저하게 고증하여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10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묘사와 서술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복원하여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투쟁과 화합의 기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을 기술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대기와 사건들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줄 풍부한 학술적 양분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역사의 진정한 무게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길입니다. 모든 자료는 현지의 고고학적 성과와 문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레반트의 대지 위에서 우리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뗍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11세기 유럽의 사회상을 살펴보기 위해 서방의 대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동력이 되었던 유럽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세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문학적 감수성과 학술적 엄밀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교한 문장들로 채워집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엄한 여정에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친 지리적 수치들은 당시 원정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를 증명합니다.
풍부한 시각 데이터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시작된 신념의 물결은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은자 피에르가 이끄는 민중 십자군은 비록 실패했으나 뒤이어 출발한 제후들의 전개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1997년부터 8개월간 이어진 안티오크 공성전은 십자군에게 극한의 시련과 승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1099년 7월 15일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넘었고 도시를 피로 물들이는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열광이 초래한 비극적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현장의 함성 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듯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전사자 수와 군대 규모를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기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십자군 국가의 건설 과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내로 진입했을 때의 목격담들은 당시의 광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단순히 승리만을 기록하지 않으며 그 이면의 고통까지도 담아내야 합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전투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근거 있는 서술은 당시의 전사자 수와 파괴된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역사적 진실을 말합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 넘치는 서술은 여러분의 시각을 당시에 처절했던 역사의 순간으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군 전쟁의 첫 승리가 가져온 결과는 성지에 4개의 기독교 국가가 건설되는 새로운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은 역사적인 엄밀함을 유지하며 당시에 긴박했던 전투 상황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성공은 이후 20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충돌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지에 세워진 십자군 국가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쇠퇴했는지 그 흥망성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십자군 국가의 내부적인 갈등과 이슬람 세력의 방역 과정을 세밀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4년 에데사 백국의 함락은 십자군 국가들에게 가해진 첫 번째 거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이에 응답하여 결성된 제2차 십자군은 루이 7세와 콜라트 3세라는 유럽의 강력한 군주들이 직접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보급 문제와 현지 제후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다마스쿠스 공격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십자군의 무적 신화를 깨뜨렸고 유럽 내부에서도 원정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정세와 실패 원인을 학술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전투지와 궁정의 모습을 철저히 고증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상세한 서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당시 군주들이 겪었을 좌절과 고뇌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거 있는 데이터들은 당시 동원된 병력의 규모와 전멸한 기사들의 수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십자군의 두 번째 시도가 남긴 교훈은 이후의 전쟁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군 국가 내부의 일상적인 삶과 갈등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화려한 전투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잊지 않고 담아낼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복잡한 이면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십자군 국가의 생활상과 문화적 충돌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에 건설된 십자군 국가들은 단순히 전장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가 기묘하게 융합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제후들은 험준한 지형의 거대한 성체들을 세워 방어와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에와 같은 요새는 당시 중세 건축 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랍의 향신료와 유럽의 모직물이 교환되었으며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 간의 복잡한 공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적 구조를 학술적인 고증을 통해 세밀하게 복원하여 전해드립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의복과 주방, 그리고 거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시청자의 몰입을 돕습니다. 상세한 서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십자군 기사들이 현지 문화에 어떻게 동화되어 갔는지를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거 있는 자료들은 당시의 세금 징수 체계와 무역로의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군 국가의 일상은 긴장감 속에서도 번영을 구가하던 역동적인 시기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의 위대한 방역이 시작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향하겠습니다. 살라딘이라는 영웅의 등장이 가져온 지각 변동을 세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싣고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은 시각적인 풍성함과 역사적 진실을 동시에 선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하틴의 뿔평원에서 벌어질 운명적인 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87년 하틴 전투는 십자군 전쟁 전체의 흐름을 뒤바꾼 가장 결정적이고도 비극적인 전투였습니다. 살라딘은 지형을 이용해 십자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극심한 갈증 속에 고립된 그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승리로 살라딘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며 성지의 지배권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당시 전장의 뜨거운 태양과 타오르는 관목의 연기 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공방전을 세밀하게 묘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전장에서 기사들이 느꼈을 공포와 갈증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전술 분석과 병력 규모 데이터를 통해 하틴 전투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살라딘의 전략은 당시의 군사학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고도로 계산된 것이었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군 주력 부대가 괴멸당하는 과정은 당시 기록자들의 증언을 통해 더욱 처절하게 재현됩니다. 예루살렘 탈환 이후 살라딘이 보인 관용은 이전의 십자군 학살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큰 감동을 줍니다. 모든 장면은 전장의 먼지와 땀 그리고 승리의 환희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근거 있는 서술은 당시의 전술적 세부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시청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 넘치는 서술은 여러분을 1387년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안내합니다. 이어서 사자신왕 리처드의 아크레 공성전과 야파 전투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십자군은 사자신왕 리처드와 살라딘이라는 두 위대한 영웅의 대결로 기록됩니다. 아크레 공성전에서 리처드는 탁월한 전술로 성을 함락시켰지만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최종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영웅은 서로의 무용과 인격을 존중하며 때로는 적군으로서, 때로는 외교적인 파트너로서 기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학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당시의 협정은 기독교 순례자들의 안전한 성지 방문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사자신왕 리처드가 보여준 폭발적인 카리스마와 군사적 천재성은 당시 동방의 기록자들조차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수프 전투에서 리처드가 이끈 십자군의 질서 정연한 대응은 살라딘의 전술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에 치열했던 해전과 육상 전투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증하여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상세한 서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전장에서 리처드가 직접 칼을 휘두르던 순간의 박진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근거 있는 데이터들은 당시 동원된 함대의 규모와 전술적인 배치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역사적 진실을 말합니다. 두 영웅의 대결은 단순히 전쟁을 넘어 문명 간의 존중과 기사도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변질된 목적으로 인해 비극을 초래한 제4차 십자군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모든 장면은 시각적인 풍성함과 역사적 깊이를 동시에 충족시켰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비극적인 약탈 현장과 십자군의 변질 과정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2님 4년 제4차 십자군은 원래의 목적 대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공하여 동족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는 역사적인 배신을 자행했습니다. 상업적 이익에 매몰된 이 원정은 십자군 운동의 명분을 완전히 변질시킨 비극적 사건이었으며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1191년 십자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크레의 함락은 2세기에 걸친 거대한 종교 전쟁의 물리적인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맘루크 왕조의 강력한 공세 앞에 성벽은 무너졌고 남은 십자군은 바다를 통해 영영 성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탈의 참상과 최후의 공방전을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역사의 비극적 이면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대규모 함락전과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철저히 고증하여 시각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상세한 서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은 성벽이 무너지는 굉음과 연기 속에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경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거 있는 데이터들은 당시 약탈된 유물들의 목록과 마지막 전투의 구체적인 전술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후기는 이처럼 변질된 목적과 실패의 기록들로 가득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식의 확산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역사적인 엄밀함을 유지하며 당시의 복잡한 정세를 명료하게 기술하여 시청자의 지적인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이 남긴 거대한 유산과 르네상스의 태동을 살펴보며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거세게 돌아가며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은 시각적인 감동과 지적인 깨달음을 동시에 선사하도록 정교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종말은 유럽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며 근대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봉건 영주들의 몰락은 상대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지중해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도시 국가들이 번영하며 초기 자본주의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전래된 선진 기술과 지식은 유럽의 암흑기를 끝내고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세기에 걸친 잔혹한 전쟁이 남긴 종교적 증오와 불신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 인류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향한 이정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진 생생한 묘사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역사적 진실의 한 조각으로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20분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류사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께 호흡하며 진정한 가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이제 역사의 현장을 떠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파괴된 성벽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시작된 새로운 문명의 태동이었음을 확인하며 본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장면과 나레이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9단계의 학술적 구조를 통해 완성된 이 대작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장면은 역사의 장엄함과 비극성을 동시에 담아내어 시각적인 감동과 지적인 깨달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십자군 전쟁의 거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년의 거대한 서사시 십자군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이 여러분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